자, 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일주일 동안 서로를 이해하시면서 또 그렇게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주일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죠? 요즘에 그런 거 안 해요? 뭐요? 요즘에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 일본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뭔가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 지금 하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요? 요즘에 안 한 지가 좀 돼가지고. 나름 했어요, 나름. 그런가? 네. 초반에 안 했잖아요. 아닌가? 나름 했어요, 나름. 못 느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가지고. 오, 진행 실력이 많이 늘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벌써 310명이 넘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죠? 자, 얘기 시작해볼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아직도 말 더듬어. 특색이죠, 특색. 행사 나가선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참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자꾸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들 앞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네,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서. 네. 자, 소설을 읽다가 이거 좆됐는데 하는 느낌이 드는 타이밍에 소설을 읽다가? 이거 그래.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느끼는 타이밍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오, 뭐예요? 첫 번째는 200페이지가 남았는데 네. 이미 모든 갈등이 해결됐어. 네. 그럼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아무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책장이 50페이지도 안 남았어. 이때 이거 뭔가 잘못됐다 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후자의 느낌을 받았어요. 아하. 네. 아직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요만큼 그래요? 남았더라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래서 재미있게 궁금하게 읽어봤던 소설인데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기에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우리 윤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윤재와 이 또 다른 주인공의 일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공 선생과 저 같았어요. 물론 정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두 사람은 어떻게 친해졌을까 궁금하시다면 2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느 날 우리 윤재 앞에 은빛 머리를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냐 하면 윤 교수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자, 병원에서 한번 마주쳤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도 계속 엄마 병 간호하고 들락날락 할 때마다 그 남자랑 자꾸 마주치는 거야. 근데 뭐 이 근처에 병실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뭔가 자꾸 이상해.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책방을 불쑥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뭐 반전 그런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보험 사기를 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리고 가벼운 대화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너 이 책방은 뭐 어떻게 경영하게 된 거냐? 뭐 엄마는 어떠시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윤재한테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게 부탁하려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내 아내를 만나러 나랑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아내 앞에서 우리 아들인 것처럼 행동해 줄 수 있겠니? 어려울 건 없을 거야. 내가 해달라는 말만 몇 마디 해주면 된다. 그렇죠. 이런 부탁을 윤재에게 결국에 하게 됩니다. 몇 날 며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뭐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려운 부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부탁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되었느냐? 윤 교수의 부부는요, 13년 전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윤 교수님은 젊은 나이에 이제 교수도 되고 참 여러모로 촉망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우리 부인도 하고 있는 업계에서 커리어도 나름 훌륭했고, 이 집안은 정말 성공한 집안이구나 라는 좋은 평판을 받던 그런 부부였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를 잃고 나서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둘 사이의 관계도 악화됐겠죠. 뭐 싸우는 일도 잦았겠고, 오겨나 탓할 데가 없잖아. 당신이 그때 잘 봤어야지. 이런 얘기 한두 번 또 오가게 되면은 당연히 고성이 막 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심지어 아내가 이제 큰 병까지 얻게 돼요. 아이고. 그렇게 이제 몇 년을 10년, 13년을 보내고 얼마 전에 극적으로 아들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얘가 엄마한테 이제 직접 인사를 하러 올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곧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상심이 큰 와중에 굉장히 자기 아들하고 비슷해 보이는 또래 남자애가 병원에서 눈에 띄었던 거죠. 그래서 윤재한테 그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갈 것 같은데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갈 수 있게 와서 엄마 저 왔어요. 그리고 뭐 감사했어요. 잘 지내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이제 윤재에게 하게 된 거죠. 네. 윤재는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뭐야 이게, 뭐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가 항상 또 엄마와 할머니가 참 여러 가지 조언과 이 지침들을 얼마나 많이 전달을 해줬겠습니까, 살면서. 그래서 할머니의 조언이 갑자기 떠올라서 네. 이 부탁을 하게 됩니다. 딱히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누구든 도와주는 편이 좋다. 자, 이렇게 할머니의 조언 덕분에 윤재가 이 부탁을 승낙하게 됐죠. 네. 이렇게 주는 할머니 사랑 같은 게 참 언제나 네.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할머니 중에서도 네. 정말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주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게 할머니. 그죠? 할머니게 그랜드 마더. 네. 네. 누이닥 할미법의 우리 할머니시죠. 네. 사실 그렇게 할머니는 아닌데. 네. 저희 친구 어머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할머니는 아닌데 이름이 누이닥 할미펍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으로 네. 할매 카드를 제공해 주시는 네. 우리 할머니에 관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좀 또 이제 복이 지나갔군요. 말복? 네, 말복 지났겠네요. 저희 진짜요?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7, 8월 한 달 동안, 2달 동안, 복날 기간 동안 이 할미펍에 방문을 해주셨던 건지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촬영 날짜가 네. 8월 초쯤인데 지금 사장님 휴가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휴가 갔대. 아 진짜요? 네. 이럴 때 바짝 땡기고 9월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또 다 휴가철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 타이밍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복 장사 준비하시고 계신가봐. 저희 영상 올라갈 때는 말복이 지났기 때문에 네. 네, 아주 힘들어서 피폐해지신 사장님과 우리 할머님을 뵐 수 있겠지만 네. 여러분들께 나가는 음식의 맛과 퀄리티는 언제나 변함없이 너무나도 맛있고 푸짐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동에 위치한 누이닥 할미펍이었습니다. 뭐 방문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할멈의 조언이 떠올라서 네. 윤재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부탁 받아들이게 됩니다. 도와주러 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윤 교수의 아내분과 만나서 병실에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엄마 좋았어요 이렇게 연기도 해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이렇게 막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안아도 줘요 엄마가. 결국 그렇게 우리 윤 교수의 아내분은 아주 편안한 마음과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그 윤재와 그 아들이. 뭐 좀 닮았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윤 교수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오락가락 하면은 너무 아프면 아들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렇게 아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례식이 열리게 됐고요. 그 아내분의 장례식에 윤재가 찾아가게 됩니다. 또 나름 이렇게 연을 그렇죠. 닿았던 분이고 뭐 나를 또 아들로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는 한번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네. 이 소년은 윤 교수의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그 잃어버렸다던 아들. 그렇죠. 찾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때는 못 왔고 이제 이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이는 알고 보니까 윤재가 아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됐겠죠, 둘이. 네. 근데 어떻게 아는 얼굴이었냐. 네. 자, 얼마 전에 윤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윤재 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네. 이름은 윤이수예요. 이수. 네. 근데 별명이 곤이라고 불려요. 윤이수라는 이름이 너무 조금 그 약해 보인다고 자기가 직접 지은 별명이 곤이라고 해요. 스스로를 좀 멋있게 곤이라고 네, 그렇죠. 부르는 거군요. 네. 아마 타짜를 재밌게 봤겠지? 곤이는요. 청불용한데. 내가 아는 남자 중에 최고였어요. 재밌게 봤겠죠? 자, 전학 온 첫날부터 굉장히 껄렁껄렁 불량하고
건방져. 네. 막 칠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 좀 해봐라 했는데 막 침 찍 뱉고 야 윤희수다. 공이라고 불러라. 약간 이런 건방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딱 네. 학교에 나타났는데 이 짓거리를 하는데도 선생님이 그렇게 뭐라 안 해요. 왜냐하면 얘는 소문에 의하면은 네. 소년원에서 출소하고 네. 이 학교로 바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있다 보니까 엄마를 못 보러 온 거구나. 아들은 찾았는데 얘가 지금 보러 올 수가 없던 사정이 있었던 거죠. 뭐 학교에 오자마자 이제 막 네. 애들끼리 막 자기 아는 애들 통해서 뭐 제 신상 조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학생 오면은 혹은 뭐 야 예전에 다니던 학교 친구 누가 있는데 걔가 쟤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뭐 어렸을 때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 명이 이 친척이 뭐 얘를 안다 해가지고 신상을 한번 털었나 봐요. 실제로 소년원에서 이제 출소하고 뭐 학교에 다닐 때도 애들 때리고 맨날 막 그러느라고 문제가 많았던 놈이다. 어지간하면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받고 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좀 퍼질 거 아닙니까? 애들이 또 웅성웅성하고 조금은 피하겠죠? 그 다음날 고니가 오더니 야 어제 저기 내 신상 턴 새끼 누구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야? 너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애 하나가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들었으니까 알겠지? 나 그런 놈이다 하고 딱 자기 자리에 쿨하게 갑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나는 네. 네가 털었어? 죽을래?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들어서 알지? 나 그런 사람이야. 꺼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굉장히 간지나. 네. 멋있습니다. 이런 친구인데 네. 장례식에서 이제 둘이가 마주치게 된 거야. 저 새끼가 여기를 왜 왔지?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을 들었겠죠. 내가 소년원에 있는 동안에 네가 못 나오니까 임마 너 대신해서 너인 척하고 엄마 이렇게 안아주시고 잘 보내드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난 고니의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좀 밉겠죠. 아니 나도 엄마 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다녀도 애잖아. 자기도 엄마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가로챈 거잖아. 엄마의 마지막을. 그래서 알 수 없는 미움이 이제 가득하게 될 겁니다. 나중에 막 물어도 봐요. 학교에서 야 어땠냐?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디? 이렇게 물어도 보고 그렇게 윤재가 이제 미워지게 됐겠죠. 네. 그날부터 이제 윤재를 마구잡이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다리 걸고 막 이렇게 어깨빵 한 번씩 하고 아이씨 미안하다 이렇게 한 번씩 계속 건드려요. 근데 이런 애들 특징이 그게 있잖아. 네. 내가 누구 괴롭히고 건드리는데 얘가 반응이 없고 가만히 있어. 그럼 더 열받아. 개 네. 짜증나서. 네. 그럼 더 괴롭혀. 때리지 마 미안해 이렇게 할 때까지. 왜냐하면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내가 가하는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고 그 행위를 당한 사람의 심리 변화, 뭐 감정 변화 이런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살인범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뭐 죽는 순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사이코패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윤재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렇죠. 감정을 못 느끼니까. 요 표정으로 그게 위협인지 아프긴 한데 위협과 공포심도 안 느껴지니까 그러겠다. 요 표정으로 아야 때리지 마. 약간 이렇게 되니까 고니는 이제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겠다. 그럼 계속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전학을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재가 어떤 애인지를 몰랐던 거지. 알았으면은 그래 저런 새끼구나. 아이씨 재미없어 그만할란다. 이랬을 텐데 그걸 몰랐으니까 쟤를 아마 부수고 싶은 거야. 무너뜨리고 싶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 네, 둘이서? 나와서 야 진짜 개빡치니까 나와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가려보자. 뭘 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결투를 신청해서 뭐 윤재를 좀 많이 팹니다. 뭐 그걸 구경하고 있던 애들에게도 뭐 우유 박스 집어 던지고 뭘 봐 이 새끼들아 하면서 학교에서 완전 난동을 부려요. 그 사건을 계기로 고니는 이제 일주일간의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정학을 당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아버지인 윤 교수가 이 일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너 이 새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사정을 듣고 나서 이제 고니와 윤재를 화해시키고자 자리를 한번 만들어줬어요.
피자집에서 시켜놓고 니네 왜 그랬는지 얘가 미안하단다 얘기 좀 나눠봐라 했는데 고니가 그 자리에서 마저도 난동을 부리는 거야. 이 새끼가 너무 꼬아. 막 야 너 감정도 못 느끼는 병신이라며. 그럼 뭐 남을 다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냐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계속 따라해. 따라하면 된다는 거냐? 따라하지 마라. 뒤질래? 계속 이렇게 대화의 내내 그래요. 그러다가 네가 이것도 따라할 수 있는지 보자 이씨 하더니 갑자기 피자집이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피자 집어 던지고 막 의자로 유리 깨고 개쇼를 다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윤재가 보면서 정말 한심한 얼굴로 이렇게 하더니 이제 집에 간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서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진짜 학을 떼기에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저 새끼랑 그냥 상종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윤재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다. 그런 의미에서 내겐 고니가 필요했다. 네, 그 사건을 계기로 고니에 대해서 윤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야말로 감정 덩어리야, 얘가.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거를 누가 봐도 알 정도로 좀 방법은 다를지언정 정말 온 세상에 표출하느라 바쁜 애거든. 그러니까 얘가 보기엔 그게 오히려 호기심 덩어리인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궁금하다. 대체 어떤 걸 느끼고 어떻게 살고 있길래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라는 호기심이 윤재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고니도 윤재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엄청 다르네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과 너무 다르게 쟤는 정말 티 한 점 없이 차분하고 내가 무슨 욕을 해도 너는 아는 욕이 그거밖에 없구나. 이러고 말고 이게 처음에 이제 내가 괴롭혔을 때 반응이 없어서 더 괴롭히게 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감정인 거겠죠. 그 신기하고 궁금한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네?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윤재가 책방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고니가 여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기웃기웃하기 시작합니다. 야, 뭐 야한 책 없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소설의 요 부분부터는 네. 윤재와 고니의 이제 대화가 거의 뭐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대화들도 정말 재밌습니다. 네.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할 텐데 윤재는 이런 대답을 하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여기를 굉장히 또 푹 빠져서 읽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재에게 고니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상대일 수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뭐 이렇게 오래 지내고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재가 네. 신 박사랑 한번 이제 또 이것에 대해서 면담을 나누게 돼요. 자, 핵심만 말하마. 그 앤 너한테 관심이 많다. 널 알고 싶어하고 또 너와 같은 느낌을 느끼고 싶어해.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늘 그 애 쪽에서 너에게 다가간 것 같아. 한 번쯤 너가 먼저 다가가 보는 건 어때? 어떻게요? 한 가지 질문에도 100가지 다른 답이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답을 주기는 어려워. 특히 너 나이 땐 세상이 더 수수께끼 같을 거야.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는 때거든. 그래도 굳이 조언을 원한다면 질문으로 대신하마. 그 애가 너한테 제일 많이 한 행동이 뭐지? 때리는 거요. 아, 깜빡했구나. 그건 패스하자. 그 다음으론? 찾아온 거요. 너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찾은 것 같다. 네. 매일 이제 고니가 윤재의 네. 책방을 찾아와서 별거 아닌 시덥잖은 농담이나 맨날 던지고 괜히 툭 한번 건들고 네. 책 괜히 막 뺏어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날짜를 보냈었는데 윤재는 그런 행동 자체가 이해가 또 안 됐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저 애가 나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따온 거예요. 왜 가져왔느냐? 네. 공감과 이해라는 게 사실 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해도 백날에도 안 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진정한 공감과 이해라는 게 저도 다른 데서 본 겁니다. 네. 그 상대방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상대방이 느끼는 공기와 환경을 알아야만
적어도 이해하는데 한 걸음 시작을 떼는 거다. 뭐 이런 그게 진정한 공감이다라는 표현이 마침 있길래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네. 이 대화가 너무 이 문장과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책을 또 한번 읽어봤는데 이 대화씬을 정말 좀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맨날 고니가 왔죠. 네. 네, 고니가 오기만 하고 윤재가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윤재가 고니 있는 집, 윤 교수 집이죠. 그러니까 윤 교수 집을 한번 찾아가게 됐는데 그때 윤재가 고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맨날 우당탕탕 거리는 것만 보고 지네 책방 와가지고 농담만 던지고 그냥 가고 이것만 알고 있던 고니의 모습이었는데 네. 막상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윤 교수는 여전히 고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괴롭히지 않나? 그러니까 막 좀 다그치지 않나요? 네. 많이? 그쵸? 막 뭐라고 욕도 하고 네. 막 그냥 뻑하면 혼내기도 하고 너는 막 그래 소년원까지 막 이렇게 되겠죠. 아하.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고니는 사실 사랑받고 싶은 건데 뭐 떨어져 있다가 뭐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도 하고 그러고 이제 와서 집에 들어온 건데 오자마자 뭐 부잣집이긴 해도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과 사정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니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지게 되고 고니가 왜 이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지는 거죠. 윤재에게는. 그 이후로 이 두 사람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여름 방학 내내 진짜 둘이 계속 붙어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책 안에서는 또 뭐 고니와 나눴던 대화를 모두 여기에 적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하면서 둘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구나. 뭐 여전히 이해는 잘 못할지언정 네. 라는 대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네. 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네. 우리 둘 같다. 어. 정도는 약하지만 저는 굉장히 네. 고니 같은 사람인 거고 무감정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네. 윤재 같은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제가 초창기에 항상 계속 이렇게 더 건드리기도 하고 막 오히려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네. 비슷한 거랬죠. 아니.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까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네. 참 떠올랐어요. 당신이. 감사합니다. 네. 뭐가 감사하죠? 윤재와 고니의 브로맨스 그리고 장첸과 아. 공 선생의 브로맨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교셀프입니다. 네. 그 얘기를 까먹고 듣고 있었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촬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책으로. 네. 이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과 노력을 들인 부분이 고니 설명신인 것 같아요. 네. 제가요? 네. 그게 너무 뭐랄까 흐뭇하다고 해야 되나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뭔가 굉장히 이입을 많이 하신 게 느껴지고 네. 특히 아까도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화에서 나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 그것도 뭔가 고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읽으실 때 고니에게 조금 많이 이입을 했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재밌더라고요.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통찰력이. 아니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요? 네, 되게 즐거워 보였고요. 그런 거 할 때 뭔가 더 많은 액팅과 더 많은 뭐랄까 표현들을 하신 것 같아서 소년원 출신 아닙니다. 네. 비슷해요. 아니야. 뭐가 비슷해 임마. 야. 그건 안 비슷한가? 아니야. 네. 저게 아니야. 아무튼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책을 읽다 보면은 물론 주인공이 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네라는 그런 즐거움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참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네 하는 즐거움도 느껴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으면 꼭 적어주시고요. 네, 언제나 적어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정말 친하게 돼요. 그리고 2학기가 돼서 윤재를 변화시키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온 것만 봐도 근데 윤재가 참 많이 변했죠. 변했나요?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이게 친구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물론 학습에 의한 거지만 누군가 조언이고 누군가 조언이 있었고 누군가 알려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자기 자신이 조언을 또 구해본 거잖아요.
정말 아무 감각도 감정도 없었다면은 이런 궁금증조차 전 느껴지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부터 참 많이 변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 그 또 다른 인물은 또 누굴까요? 읽어주시죠. 도라는 고니의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아이였다. 고니가 고통, 죄책감, 아픔이 뭔지 알려주려 노력했다면 도라는 내게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다. 그건 처음 듣는 노래 같았다. 도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 부를 줄 아는 아이였다. 표현이 너무 따뜻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이 윤재가 극 중에서 이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다 윤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건 나중에 회상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표현 자체를 너무 잘 썼어. 아무튼 그런 애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따뜻한 아이인가 봐요, 도라는. 여자애거든요. 네. 이도라라는 애인데. 이도라. 네. 원래 이제 육상 선수를 꿈꿔가지고 곤이랑 윤재랑 학교 친구입니다. 네. 육상 선수를 꿈꿔서 육상부에 이제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자꾸 이제 운동할 거면 인마 돈 되는 음악 운동을 해야지. 그거 뜀박질 해가지고 네가 얼마나 평생 뛴다고 막 계속 쿠사리를 줘. 애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나.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제 입장 같으면은 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앞을 꾸리고 미래를 계획하고 저게 얼마나 기특해. 육상은 또 돈도 많이 안 든단 말이야. 네. 그래서 난 참 기쁠 것 같은데 얘네 집에서 자꾸 이걸 구사리를 주나 봐. 그런 와중에 이제 오다 가다 학교에서 마주쳤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윤재에게 궁금증이 느껴져가지고 어느 날 도라가 윤재 책방에 그냥 한번 쑥 놀러 와요. 길 가다 봤는데 우리 학교에 있던 애가 저기서 책방을 운영하고 있어.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또 이제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달리기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윤재가 이렇게 물어봐요. 달려서 뭐 하려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네. 좀 뉘앙스가 다르면은 네. 되게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맨날 집에서 듣는 얘기야. 야, 네가 그거 해서 뭐 한다고. 그런 줄 알고 도라가 잠시 화를 냈는데 이제 윤재가 그걸 또 다시 한번 바로 잡아줍니다. 네.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적이 궁금해서 묻는 거야. 왜 달리려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하는데 도라 입장에서는 그런 진지한 질문, 비난이 아닌 정말 순수한 궁금증에서 오는 그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어떻게 될지 뻔하죠, 애들? 네, 그 이후로 윤재와 이제 가까워집니다. 뽀뽀하나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감정이 없는 애도 네. 연애질을 하고 있는데 짜증나가지고 여기 좀 생략할게요. 자, 어제 물론 이제 이 회상신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참 윤재와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고니와 셋이서 또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윤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게 됩니다.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알려주나 보네요. 그렇죠. 중간에 이제 입이 닿을락말락 할 때 내 심장이 이렇게 막 뛰니까 윤재는 처음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감정은 아닐지언정 내 심장이 그냥 빨리 뛰네? 그쵸. 왜 이러는 거지? 라고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내 입술과 너의 입술이 가까워져서 심장이 깊어서 박수를 치는 거야. 이렇게 촉촉촉. 네. 지랄하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지랄하네 가요? 아니요. 심장이 박수를 친다는 거. 네, 깊어서 심장이 박수를 친대요. 진짜 짜증난다. 그래가지고 이건 생략할게요. 네. 이런 좋은 아이가 또 옆에 나타나서 윤재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요? 윤재와 우리랑 그렇게 다른가? 윤재랑 우리가? 네. 아니 알 거 다 알게 되잖아 나중에. 네. 근데 단지 방식과 그 루트가 다른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다른 거지. 이게 그렇게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리뷰하신 걸 찾아봤는데 이 소설이 참 정상과 비정상의 영역을 좀 허물어라 라는 메시지를 또 담고 있다고 해요. 단순한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윤재가 성격이 다른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랑 그렇게 다를까? 여기서는 평범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가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상하고 특이한 거니까 앞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윤재에게 해줬을 거 아닙니까? 네. 윤재도 스스로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다르지? 근데 난 쟤들하고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하는 거지? 그런데 전 이걸 보면서 저는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를 우리가 과연 나누는 게 맞는 것일까? 그럼 여기 따지고 보면은 본인 정상입니까? 비정상 같지 않아요, 얘도? 너무 폭력적이고, 뭐 가정도 어떻게 보면 돈만 많지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도라도 어떻게 보면은 극중에선 대놓고 얘기해요. 네. 나는 내 이름대로 또라이처럼 살 거라고. 스스로 직접 비정상을 표방하기도 하잖아요. 네. 비정상과 정상의 경계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단순히 여기 나온 비정상 정상을 떠나서 당신과 나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이 경계가 참 의미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재밌게 봤던 부분도 네. 뭐 공감, 이해 이런 것보다 차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이 책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와의 다른 점을 누군가는 정상이라고 누군가는 비정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상 비정상이라고 칭하는 그 기준도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회에서 정해준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입장으로 상대방을 비정상 치부하면서 그렇죠. 상대방을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사실 처음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윤재한테 느꼈던 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윤재가 뭐가 그렇게 다르지? 네. 뭐가 그렇게 사람들과 달랐기에 정상과 비정상 혹은 평범하지 않음으로 나뉘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얘기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때 그 생각들이 떠오르네요. 네. 기억 막 나죠? 제가 네. 잘하고 있죠 지금? 나요. 계속 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사실 비정상 정상이라고 뭐 단어를 붙이는 것도 네. 좀 에바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걸 다수 대 소수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많이. 맞아요. 근데 제가 다수와 소수의 의미가 참 모호하다라는 걸 느낀 적이 정말 최근에 한 번 있었는데 네. 지난 대선 때거든요. 대선? 네.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고 네. 특정 정권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선 결과가 네. 49대 49였잖아요 사실. 근데 그날부터 국민의 절반이 미쳐있다라는 말을 서로가 사용하는 거야. 와 예전 같았으면은 네. 뭐 70대 20이었으면은 야 저걸 뽑은 20%는 뭔 새끼냐 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이게 정말 절반 대 절반으로 나뉘고 나니까 이제는 서로를 비난하는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의 100%가 미친놈이 되는 거란 말이야. 나는 그 현상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막 9명 중에 1명의 의견을 묵살하는 거야 어떻게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 네. 할 수야 있죠. 필요하죠 또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정말 5명과 5명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세상을 또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까 그 의견 차이를 어떻게 좁혀야 될까라는 궁금증 혹은 걱정들이 그때 정말 많이 앞섰는데 요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참 네.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얘기인 게 방금 정치에서 한 네.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차이는 항상 누구에게나 모든 곳에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 차이를 틀렸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상대방은 내 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무언가 야권이든 여권이든 지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내 이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이 된 정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이권이니까.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그 정당을 지지했을 때도 그들의 이권에 맞게 투표를 했겠죠. 그래서 전 존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차이를 그냥 틀렸다고 구별짓는 것 같아요. 누굴 뽑았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살인을 하고 그 사람은 부인이 어떻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유를 대면서 너가 틀렸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마치 내가 다 알고 내가 맞았고 너는 틀렸어. 너 불쌍하다. 너 틀린 거 내가 알려주고 싶어.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하고 무서워요. 네. 왜 틀렸다고 할까? 그냥 다 맞을 수는 없을까? 내가 맞다라는 걸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아닌 다른 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냥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근데
그냥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많네가 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잖아요. 아 좋죠. 네. 너 좋고 나 좋고가 원래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정치라는 것도 애초에 뭐 정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라는 게 뭐 단점이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51대 49의 그 원리가 그죠. 뭐 됐으면 뭐 어떻게 합니까? 책임져야지. 네, 책임지고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맞아요. 네, 틀린 건 아니니까. 정치 얘기를 떠나서 네. 정말 내가 맞아. 음.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이런 이야기들은 뭐 허다하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간단하게 뭘 회의를 하거나 맞아요. 혹은 뭐 대담을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는 계속 오갈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공 선생님처럼 네. 그래,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얘기 아니겠느냐. 뭐 그중에 좋은 걸 골라보자. 라는 태도와 뉘앙스가 계속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참 좋겠지만 언제나 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싸움과 알력은 좀 불가피하지 않나. 고니와 윤재를 보고도 친구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쟤들은 당연히 적이다. 서로 적인데 왜 친하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네. 뭐 나는 이렇고 쟤는 저렇기 때문에 서로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타파하는 게 또 이 소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재는 고니와 도라 덕분에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설은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자, 어느 날 학교에서는 이제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비를 걷어서 그 봉투에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하냐? 그냥 막 바로 내지 않아?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로 내지 않을까? 카카오페이? 아니면 뭐 가상계좌 열어서 그치? 내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요즘은 학부모가 아니라서. 나 때는 봉투 안 모았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바로 어디로 입금해 주세요. 왜냐하면 삥땅 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수학 여행비를 네. 모았는데 그 봉투가 돈 안 되고 사라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아 자, 이 반에서 제일 좀 거지하고 제일 양아치 새끼 같고 네. 제일 엇나가는 게 누굽니까? 곤이죠. 곤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사실. 애들이 다 곤이를 의심해요. 선생님마저도 의심해요. 얼마나 열받아. 뭐 미리 얘기하면 곤이는 범인이 아닙니다. 네. 얼마나 열받아요. 억울하고. 그래서 교실에서 또 난동을 부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학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슬퍼요 이런 거 보면. 이런 장치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알고 보니까 얘가 아니었다. 범인은 나오나요, 근데? 네, 범인 아. 나와요. 범인이 네. 그 윤재 처음 전화 갔을 때 윤재한테 제일 먼저 시비 걸었던 애예요. 아. 되게 약간 찐따기질 있는데 이렇게 돌출 행동 해가지고 사람들 관심 받는 거 좀 좋아하고 그런 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돈을 훔친 것도 걔였는데 나중에 잡히고 나서 그것도 똑같았대.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랬대. 참 정상인 애가 없다. 이것도 정상 미안. 정상 비정상 나누지 맙시다 여러분. 네, 돈 훔쳐도 정상일 수 있어요. 안 훔친다고 다 비정상이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학교에 나타나지 않게 돼요. 네. 그러다가 윤재 책방 찾아와서 뭐 갔네 막 이러면서 그럼 찾아가는 게 윤재네 책방이에요? 와서 얘기를 해요 또. 네. 얘기하다가 모르겠다. 다 때려칠란다. 네. 막 이렇게 아둥바둥 뭐 이런 애들하고 지내는 것도 짜증나고 나 진짜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러면서 떠난다 그래요 갑자기. 네. 그래서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네. 자기가 소년원에 있을 때부터 이제 소문으로 혹은 뭐 이런 무용담으로 듣던 철사 형님이 계십니다. 아. 네. 그 철사 형님을 찾아서 떠나겠다. 네. 라는 약간 무협지 같은 행보를 갑자기 보이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곤이는 보이지 않게 됐어요. 네. 윤재도 이제 걱정은 되고 궁금하잖아요. 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좋은 선택 같지가 않고 그 철사란 사람이 정말 위험하고 나쁜 사람이래. 네. 그리고 주변에도 이제 윤재 곤이 약간 따까리처럼 굴던 애들이 곤이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소문 같은 걸 막 지들끼리 웅성웅성 하는 거야. 그걸 들은 윤재가 안 되겠다 이거. 구하러 가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철사 아지트를 찾게 되거든요.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곤이가 완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얘를 이제 데리고 나갈라 그래요. 야 가자. 아이 꺼져 병신아 이러면서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철사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쾅 문을 열더니 이게 뭐하는 애들 장난이냐 하면서 너 뭐야 이 새끼야 했더니 저 얘 친구인데 얘 구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구하러 왔어? 그래
그러면은 쉽게 갈 수 없다는 걸 알려주지 하면서 칼을 하나 던져줘요. 그래서 고니한테 얘를 찌르라고요. 윤재를. 근데 고니가 하려다가 찌르겠습니까? 못하죠.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막 윤재를 때리긴 때리는데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다가 철사가 아유 이게 뭐 하는 거요? 야, 뭐 친구 데려가려면 데려가. 근데 그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막 깡패들 여기 나가려고 하면은 손가락 하나는 내고 나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하나를 받쳐야겠지 하면서 고니를 이렇게 막 찌르려고 막 오는데 윤재가 그걸 탁 막아요. 그 윤재가 칼을 팍 찔립니다. 와. 이게 뭐야? 이렇게 돼서 그래요? 네, 이제 나중에 윤재가 병원에서 눈을 뜨게 돼요. 병원에서 눈을 뜨고 며칠 동안 쓰러져 있었대. 그리고 그 윤 교수였나 신 박사가 편지 하나를 놓고 갑니다. 네. 고니가 남긴 편지다 이러면서 고니 글씨로 정말 고마워 미안해 진심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언젠가 이제 또 고니를 다시 만나겠지 하는 재회의 그것도 떠오르게 되고 도라는 육상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그 도라가 이 둘의 사정을 알고 나서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경찰이 나타나서 뭐 철사 잡아가고 또 그 밑에 있으면서 고니도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뭐 재판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윤재가 깨어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면서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윤재와 서로 부둥켜 안게 되고요. 네.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웃다가 울다가 했던 것 같다. 그게 웃음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울다가 웃었다.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됩니다. 감정을 되찾은 거죠. 여러 사람들의 뭐 관계와 노력 속에서 윤재는 정상인이 됐습니다. 이게 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정상인? 정상인이 됐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을 느끼게 됐잖아. 감정을 느끼게 됐다, 그렇죠? 네. 근데 난 차라리 감정을 조금은 뭐 알게 됐다. 요 정도 여지만 남겨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이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배려하는 멋진 어른이 되었다. 차라리 이렇게 나갔으면 좀 어땠을까. 그래요? 제가 느낀 바로는 뭐냐면 이게 고니랑 윤재가 두 집중된 주인공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두 인물이 굉장히 대비된다고 느끼는 게 사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윤재는 가정에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랑 능력치 만땅. 하지만 공감 능력치 제로. 근데 고니 같은 경우에는 공감이 아니라 감정 능력치는 100인데 사랑 능력치가 제로인 거야. 근데 이 둘이 계속 부딪히면서 뭔가 서로의 것들을 흡수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고니는 결국에 자기를 찾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에서 뭔가 가족에게 느끼지 못한 사랑을 조금씩 쭉 채웠을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윤재는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방법들을 막 몸소 체험하면서 어머님과 재회하면서 이제 감정의 능력치가 쭉 올라가게 된 거죠. 살짝 생겼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저는 그냥 더 사랑받았다 이것보단 감정이 조금 돌아왔다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결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저는 이 칼 맞는 씬 때문에 그게 약간 좀 뒤가 꼬였었나 봐요. 아니 철사 얘도 몇 살 안 됐을 거 아니야. 뭐 고등학생 대학생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뭘 찾아가 가지고 여기 가서 뭐 한다고. 그 밑에서 있다가 막 갑자기 왔는데 그래 찔러 너도 죽여 막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저는 이 장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이게 없었어도 돌아와 그냥 이 수학여행 전 사건 있잖아요. 여기 그냥 통째로 드러냈어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어차피 똑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도 약간 그런 장치는 필요하잖아요. 뭔가 어떤 거? 고니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건은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좀 극적이게 어떻게 보면 납치 감금처럼 보이게 된 거고 그런 극적인 감정 상황 속에서 감정을 못 느끼는 이제 윤재가 결국에 감정을 조금은 생겨났다는 게 일부러 되게 극적인 장면을 넣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칼이나 뭐 이런 폭행 같은 거를 마지막에 넣은 것 같아요. 하긴 그 당시에
윤재가 찾아온 그 광경을 봤으면 고니가 정말 놀랐겠다. 어쩌면 고마웠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칼로 못 찌르는 자신이 굉장히 좀 후회스러웠을 수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네, 대신 칼 맞는 장면은 너무 별로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소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어떠셨던 것 같아요? 기억이 이제 잘 돌아왔습니까? 네, 돌아오고요. 네. 재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아, 그래요? 재밌지 않아요? 마무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또 공 선생님 설명 듣고 나니까 오, 괜찮네, 재밌네라고 방금 느꼈어요. 네. 근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계속 별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충분히 재밌습니다. 네, 재밌었던 책이었고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재밌네요. 단순히 이제 앞쪽에서 느껴졌던 흡입력에 비하면은 마무리가 약간 용두삼이었다라는 기대하는 느낌은 바란 게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은 받았는데 또 이런 해석과 또 이런 감정에 관한 것들 설명이 함께하니까 정말 충분히 좋은 이야기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막 상상해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거 프레스콜이 있더라고요, 뮤지컬이. 보니까 내가 상상했던 애들 모습이 약간 되게 비슷하게 나온 거야, 잘.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뮤지컬이나 연극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하더라고요. 끝났구나. 네, 2022년에 이제 한번 쫙 했다가 그 뒤에는 지금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영화화는 작가님께서 거부했다고 해요. 뭐 그 전 출판사와 약간 안 좋은 관계도 있었고 이 좀 상상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손원평 작가님인가요? 네, 이 작가님이 거절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되게. 그래요? 손학규 씨 딸이거든요. 손학규님. 네, 손학규 씨 아세요? 들어봤죠? 옛날에 보건복지부 장관 됐었고 저기 민주당 당대표 됐을걸요? 경기도지사 됐을 거야 아마. 이것저것 다 했어. 정치인이었구나. 네, 2000년 초반까지 한 뭐 초중반까지. 그래서 들어만 봤구나. 그래서 이분 딸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손학규 딸이 아니고 손원평 작가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또 인터뷰를 한 게 있어서 제가 찾아봤었는데 저는 이 작품 앞으로도 미디어 믹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 감정 표현 불능증 자체는 우리에게 생소한 그거지만 사실 뭐 얘보다 더한 애들 더 많잖아. 진짜 우리가 말하는 거 알아듣지도 못하고 막 그런 애들하고 뭐가 다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참 쉽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뭐 특별한 이능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애들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의 작품을 또 하나 만들어 준다면은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책이 하나 있는데 뭔가 뭐 데미안 이런 것도 좀 떠오르고 네, 그거랑 이제 이방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까미? 네. 이방인 책도 이제 제일 처음 소설 도입부가 뭐 엄마를 죽였다 뭐 이런 걸로 시작하잖아요. 되게 남들과 다른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들을 막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랑 그런 작품들이 막 떠오르네요.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던가 혹은 누군가의 감정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재밌게 잘 읽었어요. 그것도 또 있는데 뭐요? 이게 청소년 권장 도서라고 하는 걸 아까 들었어요. 뭐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말? 네, 청소년 권장 도서라는 게 제가 약간 꽈서 생각하면 청소년이 읽어야 하는 소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른들이 멀게 느끼는 소설 같아요. 벽에 쳐진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른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진 문제점들은 뭐 윤재는 아니었지만 대부분 어른들로부터 비롯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난 다 아는데 청소년 니네나 읽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진짜 이렇게 아까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도라한테 너 달리는 이유가 뭔지 비난이 아닌 정말 목적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은 오히려 어른들이 더
읽어봐야 하는 대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권장 도서가 아닌 진짜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 생각해보시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 뭐 벽이 쳐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가 있다면은 40에 읽는 쇼펜하우 같은 것도 사실 30살에 보면은 나 읽을 때가 아니네 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40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미리 읽어보자라는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즘에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봤어요. 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언제나 평이 오히려 어른들이 봐야 할 동화 맞아요. 이런 후기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후기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런 벽은 좀 허물어지지 않을까. 뭐 네이밍에서 비롯한 걸 수는 있겠지만 안 해도 되는 네이밍일 수는 있겠지만 맞아요. 뭐 애들이 많이 읽으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기를 또 많이 퍼뜨려 주면은 오히려 그런 벽이 안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방송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층이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 읽으시면서 자녀와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게요. 네, 많이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고니와 윤재 얘기만 했지만 누군가는 신박사에게 이입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도 맞아요. 생각할 수 있고 윤 교수를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대화를 보면서 아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읽는 방법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나랑은 정말 다르구나.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윤재가 했던 대답에서도 저는 참신함을 느꼈지만 신 박사님이 윤재를 대하는 그 화법이라든지 거기서도 저는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몬드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지가 너무 애들 같긴 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밌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몬드 편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호 셀프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